라푼첼. 옛날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오랫동안 간절히 아기를 바랐지만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마침내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 뒤채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창문을 내다보면 예쁜 꽃과 풀이 자라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지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 정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마녀의 정원이었거든요. 어느 날, 아내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쁜 상추밭이 보였어요. 상추가 어찌나 파랗고 싱싱하게 보이던지 아내는 불쑥 상추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하지만 상추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마녀의 정원이니까요. 아내는 점점 여위고 얼굴이 헬쓱해져서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여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내가 대답했죠. 우리 집 뒤에 있는 정원의 상추를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내가 죽도록 놔두느니 차라리 상추를 갖다 줘야겠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할 수 없지.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남편은 살짝 담장을 넘어 마녀의 정원으로 들어가 허겁지겁 상추를 한 움큼 뜯어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아내는 금세 상추 샐러드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상추가 얼마나 좋고 맛있던지 다음 날에는 상추가 3배나 더 먹고 싶었답니다. 아내가 편안해지려면 어쩌겠어요. 남편이 다시 한번 정원에 갈 수밖에요. 남편은 마녀의 정원으로 살금살금 기어 내려갔습니다. 정원에 도착하자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눈앞에 마녀가 딱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마녀는 분노에 찬 눈초리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감히 내 정원에 기어들어와 도둑놈처럼 상추를 훔치다니.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다. 남편은 대답했어요. 제발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가 창문으로 마녀님의 상추를 봤는데 너무 먹고 싶어 했거든요. 글쎄, 상추를 못 먹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녀는 화가 누그러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원하는 만큼 상추를 뜯어가도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아내가 낳은 아이를 나한테 줘야겠다. 아이는 잘 지낼 게다. 내가 엄마처럼 잘 보살펴 줄 테니까. 남편은 겁이 나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아내가 아기를 낳고 누워 있는데 바로 마녀가 나타났어요. 마녀는 아기 이름을 독일어로 상추라는 뜻의 라푼첼이라고 짓고는 아기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라푼첼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로 자랐어요. 12살이 되자 마녀는 라푼첼을 숲속에 있는 탑에 가두었습니다. 탑에는 계단도 없고 문도 없었어요. 맨 꼭대기에 작은 창문 하나 달랑 나 있었습니다. 탑에 들어가고 싶으면 마녀는 밑에 서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를 내려드리렴. 라푼첼의 머리는 금실처럼 곱고 탐스럽고 길었습니다. 마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라푼첼은 따았던 머리를 풀어 창문고리에 감은 다음 탑 아래로
길게 내려뜨렸습니다. 그러면 마녀는 머리카락을 타고 탑 위로 올라왔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왕자님이 말을 타고 숲속을 가다가 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찌나 고운 노래인지 왕자님은 멈춰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죠. 바로 라푼첼이 부르는 노래였어요. 라푼첼은 혼자 외로울 때면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왕자님은 라푼첼에게 올라가려고 문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자님은 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라푼첼의 노래에 깊은 감동을 받은 왕자님은 날마다 숲으로 나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답니다. 어느 날, 왕자님이 그렇게 나무 뒤에 서 있는데 마녀가 찾아와 위를 올려다보며 외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를 내려뜨리렴. 그러자 라푼첼은 머리채를 내려뜨렸고 마녀는 라푼첼에게 올라갔어요. 왕자님은 생각했죠. 저것이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로구나. 그렇다면 나도 행운을 시험해 봐야겠다. 다음 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왕자님은 탑에 와서 외쳤습니다. 라푼첼, 라푼첼, 머리를 내려뜨리렴. 그러자 곧 머리채가 내려왔고 왕자님은 쑥쑥 올라갔습니다. 남자가 올라오자 라푼첼은 기절할 듯 놀랐어요. 남자를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왕자님은 아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라푼첼의 노래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고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라푼첼은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왕자님은 자기를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라푼첼이 보니까 젊고 잘생긴 왕자님이었죠. 라푼첼은 생각했어요. 저 남자는 고트엘 할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야. 라푼첼은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왕자님에게 손을 맡기며 말을 이었어요. 같이 갈게요. 하지만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비단실을 한 타리씩 가져오세요. 그 실로 사다리를 짤게요. 다 짜면 내려갈 테니까 왕자님 말에 태워주세요. 그때까지는 매일 저녁 왕자님이 라푼첼에게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마녀 할머니가 라푼첼 곁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마녀는 아무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라푼첼이 말했어요. 고트엘 할머니, 왜 젊은 왕자님보다 할머니를 끌어올리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왕자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오거든요. 그러자 마녀가 외쳤어요. 이 못된 것, 무슨 소리냐? 온 세상으로부터 너를 떼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날 속이다니. 화가 난 마녀는 라푼첼의 아름다운 머리채를 움켜잡고 왼손으로 여러 번 빙빙 감고는 오른손으로 가위를 들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아름다운 머리채는 바닥에 툭 떨어졌죠. 무정한 마녀는 불쌍한 라푼첼을 거친 들판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라푼첼은 슬퍼하며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마녀는 라푼첼의 머리타래를 창문고리에 단단히 꼭꼭 매놓았습니다. 이윽고 왕자님이 와서 외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를 내려뜨리렴. 마녀는 머리타래를 내려뜨렸습니다. 왕자님이 올라왔는데 사랑하는 라푼첼이 아니라
마녀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녀는 독살스러운 눈초리로 왕자님을 노려보며 비웃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모시러 오셨군. 하지만 이제 예쁜 새는 둥지에 없어. 노래도 부르지 않지. 고양이가 채 같거든. 아마 네 눈알도 파버릴걸? 이제 넌 라푼첼을 잃어버렸어.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왕자님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절망한 왕자님은 탑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왕자님은 가시에 눈을 찔려 그만 장님이 되고 말았죠. 왕자님은 숲속을 헤매고 다녔어요. 풀뿌리와 산딸기만 먹으며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며 울기만 했죠. 그렇게 몇 해 동안 비참하게 헤매고 다니던 왕자님은 라푼첼이 쌍둥이를 데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친 들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라푼첼은 사내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자 왕자님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라푼첼이 먼저 알아보고 왕자님을 와락 껴안으며 흑흑 울었습니다. 라푼첼의 눈물 두 방울이 왕자님의 눈을 적시자 왕자님의 눈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왕자님은 라푼첼을 자기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죠. 라푼첼과 왕자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